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모집인 강의 5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1편의 5번째 내용인데요. 보험 윤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는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문제 안에 정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보험 윤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독해서 문제를 풀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도록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 준칙입니다. 이제 보험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라고 하는 이제 보험 판매,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약관이라고 하는 게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상품이다 보니까 불리하게 이제 우리 보험 계약자에게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는 엄한 그러한 어떤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한 윤리 준칙을 적용을 하고 또 설계사도 그거에 따라서 준수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행위 윤리 준칙 주요 내용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보험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높여주기 위해서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각각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그 여러분들의 상식 범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서 보시면 기본 원칙 중에 이제 우리가 판매하기 전에 상품을 판매하기 전과 후에 보험 소비자의 이제 정보 불균형,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고 그 부분을 우리가 보험 안내 자료에 의해서 보험 계약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니까요.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거죠. 어떤 원칙이냐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자에게 우리 보험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를 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한 영업행위는 금지를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매를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계약을 바꿔 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안내 자료를 주는데 보험회사, 여러분들이 회사에 승인된 안내 자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승인되지 않는 자료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땅히 줘야 되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가 난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주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에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고지 의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의 작성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보험 계약자가 자필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대행해 주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당 영업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권해서 보험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가입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 민원의 소지가 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중요한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은 읽어보면 이게 금지사항인지 아니면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보험계약 유지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험료 납입이나 청구에 관한 내용들을 잘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당연히 정보의 적정성, 정보의 시의성,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 체결 및 유지 단계 정보 제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래, 사실 등 공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소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집 질서 개선을 통한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 판매 문화를 정착해야 되고 건전한 보험 질서 확립.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스카우트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심사 기준 마련 같은 부분이 편법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모집 종사자의 어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보험 협회,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우수인증 설계사를 우대하는 제도를 통해서 모집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그 모집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개인 정보의 수집이나 이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보도 우리가 최대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그런 우리가 모집인들이 보험 소비자에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보만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집이 달성, 목적, 정보의 모집의 어떤 목적이 달성했을 때는 바로 파기를 하셔야 된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계약자의 정보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뭐 다른 요즘에 그 우리가 그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걸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회사 그 CEO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른 것들은 위반을 하셔서 위반을 하셔서도 안 되지만 위반을 해도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적지만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엄한 기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만은 수집하고 우리가 목적이 달성했을 때는 바로 그 정보를 파기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고객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부분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조직이나 판매 보상에 대한 체계도 엄격하게 잘 갖추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를 임원급 중에서 우리가 준법 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인 그런 소비자 정보 총괄 책임자를 적어도 1인 이상 지정해서 운영한다. 1인 이상 지정을 해야 된다. 임원급 중으로. 그 다음에 판매 관련해서는 보상 체계를 마련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별도로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 설계사 대리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거래 철회 해지 시에는 금전적인 보상 환수, 보상은 분할 연기 제공 가능.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던 그런 정도 부분하고 자,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를 임원급 이상으로 1인 이상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정도 되는 부분만은 이 페이지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쟁 방지 및 민원 처리에서 우리가 이제 그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중간 어떤 판매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모집인이라고 하는 게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우리가 모집을 하다 보니까 모집인이 잘못해서 또는 모집인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불안전 판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원인 파악 및 개선을 위해서 불안전 판매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는 게 뭐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떤 불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갖추지 않고 민원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는 뭐 단일 민원 채널을 단일화해야 된다?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단일화가 아니라 다양한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해서 그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접수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소비자에게 바로 고지해 줘야 되는,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신고 제도를 운영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이나 배임, 공갈, 절도, 뇌물수수 범죄 행위가 있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라든지 또는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거나 또는 일체 어떤 부당한 업무 처리로 해당하는 일체 업무를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 신고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인의 사회적 책임.
우리가 이제 보험인의 사회적 책임에서 그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그런 부분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이제 모집인 또는 보험회사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 뭐냐면 보험인 윤리 강령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 5가지가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공공성, 공신력을 제고하고 성실 봉사해야 되고 기술 개발, 준법을 통해서 법을 준수해야 된다. 여기서 5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지문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인 윤리강령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시면 엉뚱한 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는 있으니까 암기하시진 말아도 되는데 어색하거나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을 골라내는 그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보험 설계사의 윤리의 중요성.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명이나 어떤 위험을 담보로 해서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좀 인식하시고 생명보험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품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서 그 다음에 철저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보험회사가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우리 모집인이 해야 되는 건가 요 구분만 조금 명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모집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하고 보험 회사 입장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혼용돼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뭐 확인하실 수만 있으면 선택하실 수만 있으면 충분한 어떤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의 자세. 자, 우리가 이 부분도 설계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인 윤리를 준수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상품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 소비자의 어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보험 그 소비자의 어떤 재산을 지켜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보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하고 또 관련된 세무나 부동산 전문 지식을 함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시험으로는 부동산 지식은 필요 없다? 뭐 당연히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상품이지만 보험상품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상품 전체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 자신과 보험업에 대한 책임 우리 이제 자신과 보험업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설계사 자신을 위해서 또는 보험업을 위해서는 3대 기본 지키기 우리가 약관을 교부해야 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고 청약서 사본이나 부본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보험 소비자에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제공해 주셔야 되고 자필 서명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가족 서명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에 대한 서명도 자필 서명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부모에게 어떤 청약서 부본을 전달해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계약자의 자필 서명을 받으셔야 되고 계약자에게 청약서 부본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하셨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위반하셨기 때문에 보험회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는 취소가 가능하고 해지가 아닙니다. 취소가 가능하고 그때는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그 기간만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부당한 계약 전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갈아타기 하는 부분들 금지되어 있어요. 이 계약이 좋고 저 계약이 좋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새로 나온 계약이 좋으니까 기존의 계약을 갈아타기 하는 그런 것도 금지가 돼 있고요. 당연히 비윤리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셔야 되고 불법 허위 과장 광고 행위도 금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전 동의 없이 확보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도 없고 이 계약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가 승인한 자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 심사 승인 받은 자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승인받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다 금지되는 행위고요. 당연히 편법적인 영업행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출 고객한테 대출을 시켜주니까 보험 가입을 해라 일종의 꺾기 같은 그런 행위도 당연히 금지된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용은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보험회사의 그런 준수, 회사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고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데 수령 시에는 여러분들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영수증을 하고 바로 회사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되고요. 또는 유용 보관, 일일 수금 방식의 변칙적인 수금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라이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회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고객의 불만 처리 문서 접수 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입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고객에게는 적합한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고요. 이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정 재무 상태, 투자 목표, 위험 감수 수준, 과거 투자 경험, 그 다음에 나이, 보험료 가입 목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은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액보험 같은 경우 우리가 투자형 상품에 대한 경우에는 표준, 계약, 권유, 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수 따른 업무 수행이나 적합성 진단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명확히 설명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스스로 그 결과가 계약자 본인의 귀속됨을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 계약자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 회사 상품 소개 및 고객 정보 보호. 자, 여기서는 우리가 고객에 대한 책임 중에서는 그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는 여러분들 요즘에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 없이 마케팅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 유출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준수해야 되고 특히나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허용한 경우 외에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다른 쪽에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거 얘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 고객 관리가 진행이 돼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잘못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람 전체의 이미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준수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윤리 첫 번째 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식 범위에서 벗어나면 일단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보험회사를 위한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를 위한 건지 아니면은 보험 소비자라고 하는 보험 계약자, 보험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이런 세 가지의 구분에 의해서 어디에 해당하는가가 또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읽어보시면서 다 틀린 내용이어도 이게 보험 설계사에 틀린 내용인지 보험 회사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보험 소비자에 대한 내용인지만큼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하신다 그러면 보험윤리 첫 번째 파트에서는 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설령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께서 틀린 지문을 골라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보험윤리 첫 번째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